안녕하세요. 나주튜브 신혜빈입니다. 오늘은 윤영중 민주노총 광주전남 건설기계지부 창훈 분회장님을 모시고 창원레미콘 논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창원레미콘 논란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분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건설기계지부 창원분의 윤영중입니다. 네, 우리 분회장님께서는 창원레미콘에서 현재까지 얼마나 일하셨나요? 2020년 3월 1일부로 취업을 해서 지금까지 3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지금 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최대 몇 년까지 일하신 건지? 많이 하신 분은 7년에서 6년, 적게 하신 분은 1년 하신 분도 계시고요. 7년에서 6년.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희 창원레미콘은 건설사에서 수주를 받은 물량을 모래, 자갈, 시멘트를 혼합해서 각 현장에 저희들이 물류를 배송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미콘 믹서 트럭 기사입니다. 운전자, 예, 기사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50여일이 넘는 시간 동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실질적으로 제가 시했을 때는 지금 총 시가 177일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는 전부 다 다시 원직 복직할 거라 믿고 전부 다 힘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요. 지금 몇 명 정도의 지금 노동자들께서 이렇게 부당 해고를 당하셨고 또 투쟁을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10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노조원이. 근데 지금 현재는 3분은 경제적인 문제로 다른 데 취업을 하시고 지금 7명이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7명이시네요. 네. 그럼 이렇게 투쟁을 하고 계신데 어떤 문제로 이렇게 좀 목소리를 내고 계신 건지? 회사 측은 저희 노조원에게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작년 22년 9월 7일 저녁 8시 30분경에 추석 이틀 전입니다. 중고 매매상에 차량을 저희들의 말 한마디 없이 매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놓고 추석 세고 와서 휴업이라고 통보만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파업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저 투쟁으로 저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는 중인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지금 현재 노동조합을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노동조합은 언제부터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는 건지? 실은 2021년 경에 저희가 한국노총에 가입을 해서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그 노조를 만들고 나서 저희들하고 지금 그 전 사장님하고는 좋은 관계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창원 지금 실소유주하고 하면서 3월부터 회사 사장이 새로 들어오면서부터 저희들에게 조식을 주지 않겠다. 그 다음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신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신다. 줄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계속 오다가 애경사비를 단협에서 측정을 해서 주기로 돼 있었는데 3번을 내려보내질 않았습니다. 그거로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도 주지도 않고 하다가 6월 단협에서 임단협에서 임금단협협상에서 임금단협을 3%에 저희들이 하고 나서 그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자고 했길래 저희들이 찾아갔는데 그 전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표준 근로계약을 작성을 했었는데 그 시점에서 1년 계약직에 그리고 회사에서 종교활동 하지 마라, 정치활동 하지 말라, 또 본사인 목포나 영광이나 어디든 점주를 보내면 무조건 가야 된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회사에 제출을 해라. 이런 문구를 받고 저희는 이런 계약서에는 사인할 수 없다. 원래대로 표준 근로 계약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 하니 저희 분회원 중에 한 명은 식당에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걸 안 쓴다고 윽박을 지르고 욕을 해서 한국노총에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도와달라. 한국노총에서 그걸 발을 빼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민주노총에 손을 벌렸고 그걸 해달라고 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왜 좋은 한국노총을 놔두고 민주노총으로 갔느냐.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런 분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원래는 한국노총에 노동조합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소속에? 네. 그런데 그쪽에서 왜 발을 뺀 건가요? 실질적으로 임단협 때 저희들은 임단협 요구를 최소 10%를 해서 최하 마지노선이 5%라고 이야기를 했고 기존의 상여금이 떡값 형식으로 그냥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줘서 그 상여금을 원래화 시키자, 정상화 시키자 해서 300만 원에 5% 이하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 결론을 맺어놓고 나서 뒤돌아서 정심을 먹고 오니 한국노총 자체에서 저희들하고 의논도 없이 3%에 200만 원에 이걸 계약을 맺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거는 좋다 인정을 하겠다. 그 대신 이 부분을 좀 도와달라 했는데 인자 협상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걸 어렵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안 되겠다고 전체적인 투표를 거쳐서 민주노총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한국노총에서는 지금 원하시는 그 임금 협상 요구안에 대해서 이제 노동자의 편에서 이제 의견을 들어줄 수 없다라고 네. 말씀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이게 요구하신 임금이 그렇게 높은 건가요? 지금 3% 저희가 200만 원을 받았을 때 현재 실질적으로 현 수령을 한 돈은 이게 돈이 회계적으로는 좀 복잡한 얘기지만 네. 급여가 올라갔으면 돈을 받는 돈이 많아야 되는데 이게 원 봉급에 포함이 돼버리니까 세금이 더 많아져서 봉급은 더 적게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5%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더 가져왔을 텐데 그 선을 맞춰서 저희가 일반 받았을 때 급여보다 10만 원 정도씩 전부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아, 일반 급여보다요? 네. 아, 그렇군요. 네. 혹시 이런 질문 좀 이제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네.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청취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그 지입 차량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지입 차량을 운영하시는 이 그 운전자님들은 어떤 식으로 좀 월급 체계를 받게 되는 건지. 정확하게 하자면 저희들은 지입차가 아닙니다. 저희는 회사가 운영하는 직영기사, 쉽게 하면 근로자들인 겁니다. 아.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10명의 약간 노조원이 있은 차량들은 직영 차량, 그리고 15대가 더 있었습니다. 그 차량은 지입 차량이라고 합니다. 네. 직영 차량은 파란 남바를 달고 다니는 차고 네. 직영차는 빨간 남바를 다는 차가 지입차입니다. 네네. 근데 그 지입 체계는 어떻게 되냐면 탕에 얼마입니다. 아. 한 탕을 현장을 갔다 오는데 얼마가 되는 거고 저희들은 급여지인 겁니다. 아. 그러면 그것도 저희들이 그 계산을 빼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는 봉급이 한 3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한 달을 계산하면 하루에 들어간 돈이 10만 원 정도가 네. 저희들을 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지입 차량, 마당에 있는 지입 차량 같은 경우는 하루에 5만 원씩이면 최소 5탕에서 한 6탕 정도를 뛴다 생각하면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그 차들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입보다는 직영이 회사에게는 유리하겠죠. 네. 그리고 또 거기에 하나에 더가 있다면 용차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봐도 빨간 남바인데 그 차는 회사로 들어오게 되면 40만 원이라는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몇 탕을 뛰든 그건 상관이 없는 차고요. 무조건 40만. 네. 아. 그러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제일 싸게 맡길 수 있고 쉽게 하면 회사에게는 유리한 편이 되는 겁니다. 네. 회사는 3%를 조정하자고 했고 우리 노동자들께서는 5%에서 10%까지 요구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어떤 걸 요구하시는 거지? 그 임금의 그 인상률인가요? 맞습니다. 310만 원에 대한 3%, 그렇게 저희들이 말하는 10%는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처음에 요구를 했지만 그 임단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5% 15만 원 정도를 저희는 최하 마지선수로 요구를 했던 거고 회사에는 9만 원 정도, 3% 정도에 저희들하고 마무리가 됐던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한 달 월급이 오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모든 노동자들의 그 월급을 5%가량 높여달라고 요구를 하신 거인가요? 아니면 이게 일하는 그 경력별로 급여가 다른가요? 저희들 전에는 호봉수도 없고 뭣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들어가면 310만 원의 급여로 시작을 했고 올라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똑같은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 올랐던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7년을 일하든 20년을 일하든 무조건 310만 원.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열악한 처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또 일하시는 환경은 좀 어떠셨나요? 실질적으로 저희 내미권 기사들은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새벽에 별을 보고 나가서 저녁에 달을 보고 집에를 간다. 왜 현장이 끝나지 않으면 그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집에를. 그런 상황에서 노조가 생기고 이 상태가 돼서 정확하게 8시간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 그 전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5시에 물건을 싣고 나가면 그 뒤에 대한 수당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수당이 따로 안 정해져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개선해달라. 아직까지도 수당은 아니었고 지금 그리고 현 시점에 싸마는 것도 저희들은 급여 인상 부분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급여도 6월 달에는 한국노총에서 했더라도 그거를 인정을 하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을 하겠다는 거였는데 회사는 그 자체를 해주고 나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는 부분에서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할 수 없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거부를 했던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거는 이분들이 투쟁을 하시는 이유는 연봉 인상, 월급 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당한 계약서를 쓰자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확실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네, 아유, 그렇습니다.
회사가 이제 갑작스럽게 1년 계약직으로 변경하자고 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지금 협상 중에도 나왔던 말이고, 네. 사장 자기 본인 입으로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노조를 없애기 위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바꾸자는 자체는 그 다음에 정리할 수 있는 수술을 받기 위한 거였고, 그거는 저희들이 그 전에 계약서에는 분명히 기간이 정함이 없었기에 그걸 거부했던 거고, 그 상황에서 본인도 지금 협상 중에 하는 말은 노조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었으니까요. 와, 그럼 계약직으로 변경을 하면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건가요, 현재? 노조는 가입할 수 있지만 계약직이 되면 1년 뒤 그 계약 뒤에는 회사에서 계약 만료를 통보를 하게 되면 회사를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조에 속한 네. 노동자들을 다 그렇죠. 해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네요. 그리고 종교활동, 정치활동 하지 말라. 이건 너무나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본인의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노무사의 생각이었는지 자기 스스로도 그게 종교활동, 정치활동, 패스워드 어디 그런 부분은 자기 스스로도 창피했던지 제일 밑에 문구에 네. 이 모든 문서에 대한 건 밖으로 발설을 하지 말라. 그게 되면 책임을 지겠다라는 문구를 넣을 정도로 본인 스스로도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계약직으로 놔뒀으면 기간제만 넣어놓고 싸움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큰 문제도 안 될 수 있는데 네. 그거를 써놔서 도저히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럼요. 종교활동, 정치활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부당한 계약이다라고 네. 거부를 하셨고요. 저희가 요약 영상에도 다뤘듯이 창울리미콘의 경영상 악화되면서 이제 운전자들이 직영 차량을 판매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다뤘었는데 경영상 악화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게 맞는지 회사의 분위기는 좀 어떤지 말씀 부탁드려요. 먼저 경영 악화에 대한 포지션이라 그 이야기하는 부분은 네.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2021년도에 이 회사를 매각을 하면서 네. 전에 있던 박사라는 사람은 분명히 매각을 염두에 둔 경영을 했습니다. 9월 하반기부터 8월달 정도부터 매각설이 나왔고 거기에 몇 군데의 회사들이 달려들었고 그거를 하느라고 회사 경영보다는 매각 위주로 매달렸었고 그리고 한평에 있는 농공단지에 장덕 레미콘이라고 그 사람들이 또 설립을 해서 그놈도 같이 매각을 하려고 저희들 기사들 레미콘을 그쪽으로 운반을 하게끔 만들고 영업보다는 회사 매각을 위주로 경영을 뛰어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도 작년 10월 경에부터인가 이 일에 뛰어들어서 같이 경영하는데 같이 회사 사람들이 와서 경영도 같이 하고 그랬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네. 정확한 매출 근거는 그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회사를 인수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 매출을 확인해야 되고 우리들 9월 달에 차량을 팔고 나서도 일반적인 차량 용차 아까 말씀드린 네. 외주에서 40만 원짜리 부르는 차를 20대에서 30대까지 부른 내용의 근거가 저희들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용차에서 확인했던 부분에 그게 이제 지금 그리고 또 분위기가 이제 지난 직영 차량을 지금 없앤 거잖아요. 네. 근데 외부에서 불러오는 차량이 더 많아졌다. 네, 맞습니다. 아마 매출은 더 늘었을 것이다. 네. 지금은 확인할 수 없지만 네. 그랬을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경영 악화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이제 그분들이 어쨌든 회사를 매각하기 위한 그런 네. 절차였을 것이다. 네. 말씀하신 거고 저도 그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네, 어쨌든 그 경영 악화로 지금 우리 노동자분들을 어쩔 수 없이 죄송하다, 일을 더 이상 못하고 월급을 못 드릴 것 같다라고가 아니라 노동조합을 만들지 말고 이제 이 회사와 어떻게든 자기 권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마라.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런 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분들 이런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적나라하게 말을 하자면요. 네, 정말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지금까지 투쟁 중에 원직 복직에 대해서 이야기는 해보셨나요? 네. 저희들은 지금까지 계속 원직 복직만을 요구를 했습니다. 원직 복직만을 요구를 했는데 회사 차원에서는 위로금을 줄 테니 그냥 나가줬으면 하겠다 그런 지금 형태로 계속 나오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까지 생각하고 계속 원직 복직 외에는 저희들 바라는 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보니까 지난 2월 6일 새롭게 들어온 대표께서 차량을 구매하고 원직 복직 시키겠다고 또 약속까지 했었다고요? 네, 막 그랬습니다. 저희 지부장님하고 저 그리고 조직부장님하고 서희 들어가고 회사에서는 대표하고 이사 네. 그리고 차량하고 서희에서 앉아서 원천적인 원직 복직의 차량을 구매를 하겠다. 큰 틀의 합의를 보고
신무단끼리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일주일 동안은 시간도 정하지 말고 난상 토론을 하더라도 그 마무리를 짓자라고 들어갔었는데 네. 단 하루 만에 그거를 엎어버리고 차량을 구매를 못하겠다. 그 이유는 이제 차량 구매보다는 위로금을 줄 테니 그거를 이야기해달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직영 차량을 운영하는 게 회사 측에서는 이익이 많이 남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직영 차량은 팔아버리고 지입 차량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는 이득보다는 노조를 없애겠다는 이유죠. 이게 노조를 없애겠다는 이유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위로금 받고 정리를 한다고 하면 회사는 이윤을 따라가기 때문에 저희 나가고 나서 다시 노조가 없이 쉽게 하면은 아웃소싱이라고 해서 외주업체로 해서 자가용을 사용을 하겠다 한다고 하면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한 수순인 겁니다. 저희들 나가면. 그렇군요. 그리고 이분들은 뭐 회사를 매각하거나 그럴 의도는 없이 계속해서 지금 회사를 운영할 생각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뭐 나주시청 앞에서도 시위를 많이 하셨고요. 네. 또 시의원들도 많이 만나고 또 혹시 국회의원도 만나셨나요? 네, 신정원님도 많이 뵀습니다. 그랬군요. 그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이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나주시청은 행정적으로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계속 발뺌을 하고 있고 자기들의 본분보다는 행정적인 문제로만 들고 나오고 저희들은 정치적인 해결을 부탁을 드린 겁니다. 서로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만 만들어 달라. 어떤 일을 처리해달라는 게 아니라 대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해도 그거를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신정훈 의원도 결과를 보겠다 해가지고 지금 6개월이 됐는데도 어떤 상황은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창원레미콘이랑은 이렇게 투쟁을 시작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합의를 볼 수 있거나 협의를 볼 수 있는 이 조율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없었던 건가요? 다른데 물론 노동청이나 시청이나 그쪽에서는 어떤 방법은 없었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쉽게 하면 직원 간에 서로 먼저 대화를 열었고, 그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부장님하고 창원 사장하고 면담 자리도 만들었었고, 그런 자리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또 이제 궁금한 게 이렇게 하는 과정들에서 이제 그 창원레미콘에서 일부의 노동자를 이제 내보내고 싶다 이런 이제 의도가 있을 만큼 좀 이제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어떤 갈등이 그 안에 있었던 건가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창원 사측에서는 조건이 나온 게 지금 뭐 60세 정년이 넘긴 3분을 정리를 하고 4명만 받겠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또 한간에는 분회장 나가 강성인이 나만 제가고 그시가만 받아주겠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한번 시작할 때도 같이 했고 끝날 때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원칙으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전남 지역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처우를 받고 일하시는 노동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은 노동조합이 없을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런 부당한 처우가 당연하다 여기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이 가장 큰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들은 레미콘 회사에서 직영 기사로서 노조는 전국적이고 아마 전남 쪽에서도 최초일 겁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만들어서 나성 레미콘하고 동양 레미콘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게 처우가 달라졌었고 그 뒤로 저희도 느꼈고 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차피 경제적으로 돈을 받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휴업수당이 지금 지급이 돼야 되는데도 회사에서는 저희들이 파업했다는 이유로 돈을 한 푼도 지금 10월부터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버텨갈 수 있는 방법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나머지 7분들은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부당한 휴업 조치를 했다 회사가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우리 그 노동자분들께 회사를 휴업 조치했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회사가 저희들에게 실질적으로 차가 없으니 너희들은 집에서 대기해라. 그 문구를 저희들에게 계속 메시지로, 핸드폰 메시지로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계속 보내와서 휴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알고 있는 파업이란 내가 업을 할 수 없이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파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저희 업을 저희가 아닌 회사가 없애버렸기 때문에 파업이란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쟁의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너희들이 파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제가 알고 있는 노동상식에 의한다 하면 업을 파하고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업무를 파해서 줄 수 있는 게 파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은 지금 회사에서 잘못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받아들인 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저희는 휴업입니다. 네, 하나 정확하게 짚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직영 차량을 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나서 이분들이 이제 통보를 받았고 네. 해고 통보를 받았고 그다음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회사 측에 일방적으로 이제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통보하고 파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 꼭 이제 먼저 알아주셔야 잠깐만요. 돼요. 죄송합니다. 네. 틀렸나요? 네. 다시 한번 짚을게요. 쉽게 이야기하면 회사가 저희들 모르게 차량을 매각을 하고 네. 추석 이후에 그냥 휴업을 통보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회사가 저희에게 휴업을 통보하고 네. 저희는 어떤 쟁의 신청을 했을 뿐 파업을 한 게 아니고 저희는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형태의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지금 현재는 회사에서 휴업을 네. 하고 있는데 네. 이게 투쟁이랑 겹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파업을 했다라고 네. 회사는 주장하고 있네요. 네네. 아, 그 말이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지금 휴업 수당을 6개월째 지급하지 않고 있다. 네. 예. 네, 참 네, 마음이 아픕니다. 네.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나주 시의원들, 국회의원님들께 이제 나주시청 다 말씀을 드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소매 걷고 나서는 분들은 없었다. 지금 네. 나주시의회 네. 황광민 부위원장님, 네. 그분만 저희들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에 대해서 들어주시고 일을 하고 그렇게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황광민 부위원장님을 네. 만나서 저희가 실제로 어떻게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발벗고 뛰고 계시는지도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우리 이제 부회장님께서는 앞으로 투쟁 이게 진짜 길어지면은 정말 힘든 싸움이거든요. 앞으로 투쟁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또 어떤 방향으로의 해결을 원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해왔던 게 시청 가서 저희의 말을 좀 들어달라, 자리를 만들어 달라. 의회에 찾아가서도 마찬가지고 노동청 가서도 중재 역할을 좀 해달라. 지금까지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 내미권에서 가는 현장마다 찾아가서 저희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저희를 좀 도와달라. 사정하고 저희 말을 들어달라 하고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는 불법보다는 그쪽으로 많이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원하는 건 없습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회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거 외에는 저희는 바란 게 없습니다. 네, 우리 노동자분들께서 원하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원직, 복직, 그리고 우리의 일터를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생계를 지켜달라는 것이고 일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또 인터뷰 중에 하나 좀 충격적이었던 게 현재 전남 지역에 레미콘 우리 운전자님들의 관련한 노동조합이 없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직영 차량을 쓰면 저희 같은 노조라든지 그런 게 불편하다 생각해서 대부분이 아웃소싱이라고 외주업체에 이거를 줘버립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면은 대부분 어떤 형태들이냐면 저희의 급여에서 몇 프로를 중간에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그걸 가져갑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회사하고 몇 대 몇 대 차 고치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저희 같은 노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아마 제가 알기로 세 군데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세 군데 정도 있다. 이제 직영 차량님들은 이제 거기 안에 정규 직군들이고 또 보통은 이제 지입 차량으로 많이들 운영하시는데 지입 차량을 가지신 분들도 노조가 있지 않나요? 민주노총 소속돼서? 그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당 차량에서 한국 레미연이라고 해서 노조가 아니고 레미콘 연합회, 쉽게 하면 그겁니다. 연합입니다. 레미콘 연합회라고 한국 레미연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용차 개념 밖에 있는 차주 개념에서는 거기는 민주노총 소속의 레미콘 차량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거군요. 저 하나 더 궁금한 게 우리 이제 부회장님께서 처음에 지입 차량을 가지신 분들이는 이제 일한 만큼 돈을 얻고 우리 이제 직영 차량이신 정규 직군 우리 부회장님께서는 이제 일정한 수입 또 연봉 협상이 되지 않는 수입을 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도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선택은 아닙니다. 선택은 실질적으로 직영 기사들은 그 차량 가격만 해도 1억이 넘습니다. 새 차 가격도 1억 3천 정도 되고 남바값도 한 4천만 되면 한 2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에 솔직하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회사 직영으로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많고 아닌 다른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런 상황들입니다. 아, 지입차량을 하면은 사전에 차를 임대하는데 임대비가 많은 거네요. 그걸 자기가 사서 들어가는 게 지입차입니다. 직영차는 회사가 구입을 해서 거기에 저희를 할 수 있는 게 직영 기사들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초기 자금으로 차를 사서 회사에 들어가서 프리랜서 개념으로 개인 사업자 각자 개인 개념으로 사업인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지금 지입 차량의 네. 레미콘 운전자분들이시고 이제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 직영 차량으로 이 조건으로 일을 하고 있고 정규직으로 일을 하면은 당연히 연봉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호봉제가 있어야 하고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사실 노동조합이 있으셨는데도 그런 거를 네. 요구하는 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지금 3년 넘게 이제 이 직군을 해오신 지가 지금 총 몇 년이시죠? 다른 회사까지 하면은 네. 한 10몇 년 됐을 겁니다. 10몇 년 동안 계속해서 같은 월급을 네. 받으신 건가요? 절대 위로 올라간 게 없이 그게 회사마다 그대로 가게 돼요. 네, 회사마다 그대로 갔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개선돼야 하고요. 운전자분들도 노동자이십니다. 당연히 정당한 그 이제 처우로 권리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또 되어야 하고 노동조합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부회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창원레미콘 측에도 인터뷰를 요청해 놓은 상태예요. 네. 왜냐면은 이제 각자의 입장을 이제 들어보고자 공정하게 보도를 하고자 했고요. 네, 이제 또 저희가 창원레미콘 또 황강민 의원 이제 여러분 만나서 이 사안을 또 어떻게 좀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나주 튜브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